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라는 게 총 3가지 종류로 39건짜리 원본, 그리고 11건짜리 조작본, 그리고 7건짜리 복사본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종류의 안종범 업무수첩 가운데 39건짜리의 원본과 11건짜리의 조작본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3종류의 업무수첩 원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 조서에 증거로 첨부되어 있는 수첩의 복사본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9건짜리 원본의 복사본인지 11건짜리 조작본의 복사본인지 7건짜리 복사본의 복사본인지 검찰이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훈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했다는 39건짜리 원본은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이 한국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입수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은 이 기사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9건의 원본에 대해서 저는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을 상대로 제가 취재해서 그 성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에게 이 수첩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건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건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기자가 기자에게 취재 경위를 묻는다는 것은 기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이 제가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일보는 이 자기들이 입수한 39건의 업무수첩, 이 업무수첩은 검찰이 압수한 11건짜리 업무수첩과는 다르다 하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안종범의 신업무수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안종범 신업무수첩이 저는 안종범의 원본 업무수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일보 이 특별취재팀에 의하면은 39건의 원본 수첩은 총 분량이 A4 용지로 24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페이지를 제가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건 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39건을 읽어본 한국일보 특별취재팀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안종범의 필체가 워낙 악필이고 그리고 또 세월이 2년이란 세월이 흐른 관계로 2014년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잉크색이 바래져 가지고 아주 흐릿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단어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에게 날짜는 상관없다. 기록 상태가 좋은 거. 그러니까 눈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록 상태가 좀 3페이지만 복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3페이지를 제가 팩스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GKL, 이기우 이런 식으로 단어들만 탁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GKL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 즉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GKL. 그리고 이기우는 GKL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GKL, 이기우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니 안종범이 경제수석의 신분으로 GKL 이기우 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났다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39건짜리 원본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은 최소원과 가까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GKL 이기우 사장을 만나 펜싱팀 창단을 지원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 라는 식으로 딱 진술을 해버리고, 자, 검찰은 안종범의 이 진술을 근거로 GKL에서 펜싱팀 창단에 6천만 원을 지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한 결과다 하고 우기는 그런 겁니다. 이 39건의 원본 수첩, 이 수첩을 입수한 직후에 박영수 특검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와, 이 업무 수첩은 사초에 해당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라고 참 아주 과장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말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거의 날짜별로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사초라 부를만 또 합니다. 내용은 뭐 차치하고라도 날짜별로 다 있으니까. 반면에 조작된 11건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나중에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안종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날짜들, 그런 기록들은 다 빠져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안종범 업무수첩의 공백을 메워주는 게 특검에서 확보한 39건이다. 이런 발표를 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조작된 업무수첩 11건에 기재된 내용이 얼마나 허위 사실인지 그걸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대목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째, 11건짜리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날 한진, 삼성, SK, CJ 총수를 만났다는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 면담한 대기업 총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딱 4사람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단위로. SK, CJ그룹 총수 그날 안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CJ그룹 송경식 회장 그리고 SK그룹에서는 그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을 대통령께서 단독 면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구속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CJ그룹하고 SK그룹 대통령께서 만난 거는 바로 하루 전인 2015년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을 1년이 지난 2016년에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이런 사실관계가 다 틀렸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통령이 단독 면담하지도 않은 GS그룹 그리고 두산그룹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검사도 이상하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작성한 2015년 수첩 내용 중 아래 부분을 보니까 대통령과 면담을 한 그룹이 아닌 GS와 두산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 아니, 이 GS와 두산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사도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안종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여 적어둔 것인지 대통령과 LG그룹 구본무 회장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기재해 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본인도 업무 수첩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 기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GS그룹 허창수 회장은 이 정경련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경련 회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것이다 하고 안종범은 아주 넘겨 짚어가지고 탁 GS그룹을 넣어놨다가 검사 질문에 대답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그 부회장이 만난 게 2015년 7월 25일입니다. 이 단독 면담을 안종범 수첩에 딱 기록했다는 건데, 아니, 거기 또 보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 그 기록에 삼성그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에 대해 언급했다 하는 이 대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니 삼성그룹 총수와 면담하는 자리에 아니 한진그룹 그것도 한 지점장 언급한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고창수란 사람이 누굽니까? 대국민 기만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한마디에 땡땡땡 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 이 허위기사예요. 이 허위기사가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뭐냐?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씨가 국내로 복귀할 때 승진 코스인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것은 최순실이 고영태의 부탁을 받고 고영태의 친척인 고창수 씨를 좋은 자리에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했다. 이런 식의 허위 기사를 그때 막 보도한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국회 청문회 열렸을 때 그때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고영태한테 고창수하고 어떤 관계냐? 이 기사 언론에 보도된 그 허위 기사 사실 여부 때문에 고영태한테 물어봅니다. 이때 고영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창수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나하고 친척도 아니다. 라고 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최서원하고 최서원 씨가 고창수 지점장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 안 됐습니다. 만약 증거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혐의, 최소한 혐의에 이 내용, 범죄 혐의에 분명히 추가됐을 겁니다. 이상하, 아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 이상하 그 하나은행 지점장은 그 왜 들어가 있느냐? 그럼 왜 대통령 부탁했냐? 그거는 이상하 하나은행 지점장이 외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밝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종범한테 야, 이런 사람이 외환에 밝단다. 은행에 근무하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점검해보라. 라고 연락처 준 거, 그게 답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안종범은 왜 고창수란 이름을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는 검사도 궁금해가 이 부분 물어봅니다. 안종범에게. 자,
아니 삼성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삼성 부분 중간에 대한항공 1.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3년 연임 부탁 신망 두터움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고 검사가 안종범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항공의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고창수란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자기 보고 고창수에 대해서 3년 연임을 부탁했다. 왜? 그 사람 회사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창수가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서울이나 제주 지점장 발령이 가능한지 대한항공 회장이나 사장에게 연락해서 알아봐 달라. 대통령께서 안종범한테 알아봐 달라. 하고 지시한 게 그게 기억납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한항공 회장이나 사장에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툭 대답을 합니다. 검사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삼성 부분 중간에 삼성과 전혀 무관한 대한항공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가요? 다시 검사에게 묻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2015년 7월 20일 날, 7월 25일 날 두 번째 날에는 대통령께서 매번 기업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에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고창수 부분 잠시 꺼내시더만은 다시 삼성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인사에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안종범은 그럼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 11건짜리 조작된 업무수첩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자료?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안종범한테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문에 앞서 검찰은 먼저 문건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문건이 뭐냐? 김건훈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 내용은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부임한 이후의 주요 일정,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일정을 날짜별로 쫙 정리해 놓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김건훈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검찰이 그 집에서 압수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부분을 묻습니다. 아래 문건은 피의자의 보좌가 아닌 김건훈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건인데 어떤 문건인지 아는가요? 하고 탁 질문합니다. 안종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2016년 11월 2일 자, 2016년 11월 2일입니다. 소위 언론에서 대국민 기만 사건 막 허위보도 한참 하고 있을 그런 무렵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김건훈 보좌관에게 내가 청와대 수석으로 드러나고 온 이후의 일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라 고 지시를 해가지고 김건훈이 정리한 문건들입니다. 김건훈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세 가지인데 첫째,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둘째, 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 셋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정리한 문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고 안종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김건훈이 안종범에게 건네준 자료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7개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한 내용이 쫙 기재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탁 보니까 7월 24일, 25일 대기업 총수 면담 가로 탁 쳐가지고 재단 관련 응급 시점 가로 닫고 하고 이게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단 관련 응급 시점이 바로 7월 24일, 25일 대기업 총수 면담에서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김건희 보좌관한테 묻습니다. 아니 위 문건에 당신이 그 작성한 그 문건에 재단 관련 응급 시점 그걸 가로치가 딱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가요? 하고 김건희한테 묻습니다. 그래 김건희 대답합니다. 제가 위 문건을 작성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국장에게 문화체육재단이 언급된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방기선 국장이 작년 7월에 있었던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면담이 있을 때인 것 같아. 그것도 이때간에 같아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제가 위와 같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기선 국장이 그때쯤인 것 같아라는 이 추측성 발언을 자기는 재단 관련 응급 시점이라고 딱 가로쳐가 표시해가 문건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이 진술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미르재단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었는지 김건희는 안종범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종범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방기선 국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같이 그런 중요한 사안을 안종범이 자기의 전속 보좌관 김건희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재벌총수하고의 면담 그 자리하고 미르재단 설립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종범은 2016년 11월 2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된 각종 허위 기사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들 그리고 김건훈이 정리해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안종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이 조작한 업무수첩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주장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처럼 검찰 조서만 꼼꼼히 읽어도 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판사는 안종범이 조작한 11권짜리 업무수첩을 아주 대단한 증거인 것처럼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안 된다. 다 배척해버렸습니다. 증거되지 않는다고. 왜 배척했습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정형식 부장판사 이 판단이 이게 진실이고 바로 이게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안종범 업무수첩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이 증거능력을 대통령과 최수원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에서 이 업무수첩이 소위 조작된 것이다. 증거능력 없다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변호사께서 이미 공개를 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퉈야 할
핵심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안종범 업무수첩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JTBC가 입수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의 요물이라는 거,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밝혀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비록 늦게나마 진실에 눈을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